또 하나의 전설이 이렇게 가네요. 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지금 역도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서 그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확실히 역도가 비인기 종목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역도계에서 정말 고트라고 불리는, 요새 고트 논쟁이 많잖아요. 염소 논쟁, Great of All Time 해서 전 세대를 아우러서 가장 최고의 선수를 논하는 그 고트 논쟁이 엄청납니다. 최근에 월드컵에서 이제 고트, 리오넬 메시가 고트다, 펠레가 더 위냐, 뭐 메시가 위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일단은 이번에 메시가 우승을 하면서 메시가 고트로 거의 확정되는 듯한 분위기로 이제 마무리가 됐죠. 확실한 그 실적으로 보여줬고, 결승전에서 음바페도 엄청났지만 메시의 활약,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끄는데 뭐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트 논쟁은 항상 뜨거운 감자예요. UFC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 뭐 누가 고트냐, 뭐 존 존스냐, 뭐 하비비냐, 조상필이냐, 여러 고트 논쟁이 많습니다. 어쨌든 역도계에서는 사실 최근에 이 고트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류샤오준만큼의 성과를 냈던 선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류샤오준 선수가 무슨 문제가 있냐? 약물에 지금 적발이 됐어요. 류샤오준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말에 은퇴를 했고, 거의 일반인으로 1년 이상을 살아가다가 돌연 올해 한 10월쯤이었나요? 복귀 선언을 했어요. 파리올림픽 복귀를 하겠다. 파리올림픽에 다행히 역도가 그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도핑 때문에 역도가 퇴출된다, 엄청 말이 많았었거든요. 다행히 이제 역도가 체급을 줄여가지고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류샤오준 선수가 거기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다시 시작을 한다, 이런 컨셉으로 이제 나와서 유튜브 채널에 본인의 뭐 훈련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훈련 영상을 올렸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류샤오준 복귀한다 이런 영상을 찍었다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영상을 안 올렸습니다. 그렇게 지나갔는데 커뮤니티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완전히 몸이 정말 빼쩍 말라가지고 거의 멸치가 되어 있었어요. 원래 류샤오준 선수는 뭐 77, 81kg의 꽉 찬 근육질, 그리고 역도 선수 중에서도 몸이 예쁘게 발달되기로 유명한 선수였거든요. 류 레이즈 뭐 이런 동작 아시잖아요. 뭐 그리고 또 스네치를 굉장히 또 잘하는 선수입니다. 77kg급에서 비공식 기록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180kg까지 스네치를 했는데,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180kg 스네치 비공식으로. 아무튼 이렇게 유명한 선수이고, 올림픽에서도 지금 금메달 아마 2개 딴 것 같아요. 올림픽에서 체급 올려가지고 81kg급에서 금메달 따고, 그 전에 런던 올림픽 금메달 따고. 아무튼 류샤오준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2번 땄고요, 은메달을 2번 땄습니다. 이게 10몇 년을 거쳐서 역도같이 힘을 쓰는, 그리고 뭐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 스트렝스가 유지돼야 되고 정말 이 폭발적인 힘을 내야 되는 운동 종목을 10년 이상 정상권에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얘기고, 거의 30대 후반까지 선수 생활을 했죠. 후반까지 했고 마지막에 올림픽에서 또 금메달을 땄습니다. 2021년이었죠. 그런 선수가 갑자기 복귀를 했어요. 완전히 이제 멸치같이 복귀를 해서, 뭐 커뮤니티에서는 약 빠지니까 몸이 이렇게 쫙 빨아가지고 약물 빠지니까 뭐 정말 이렇게 볼품없다, 중량 100kg도 벌벌벌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차근차근 주차별로 영상을 올리더라고요. 최근 영상까지 봤을 때 스쿼트 뭐 200 당연히 넘게 찍었고요. 근데 예전에는 류샤오준 선수 보면은 210kg 정도를 클린을 하잖아요. 그냥 일어나는 속도가 너무 가벼웠어요. 한 230kg 이상 클린을 하는 정도의 선수 속도로 클린을 너무 쉽게 했고, 류샤오준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크에서 약점을 좀 보여가지고 클린앤저크를 아주 무겁게 하지는 못했거든요. 스네치를 잘하는 반면에. 근데 이 선수가 프론스쿼트 200kg 당연히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좀 버겁게 해요. 근데 뭐 복귀한 지 지금 2달도 안 된 거기 때문에 역시 이 유전자의 힘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올림픽 금메달은 그냥 아무나 따는 게 아니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EPO라고 하는 도핑 금지 물질이 적발이 돼가지고 지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역도계가. 근데 사실 인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뭐 뉴스 기사 하나 안
없더라고요. 저도 뭐 커뮤니티 통해서 알게 됐고 해외에서 뉴스 기사가 나왔고요. 뭐 우리나라의 뉴스 기사가 전해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류샤오준 선수가 자기 인스타그램에다가 성명문을 냈죠. 10수년간 자기가 정상권에 경쟁을 하면서 잘 지켜왔고 사실 굉장히 많은 수의 도핑 테스트를 했죠. 이 류샤오준 선수가. 거기에서 적발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류샤오준 선수가 복귀를 앞두고, 그리고 이번 복귀가 도전이죠. 올림픽에 출전을 한다는 도전. 하지만 그게 올림픽에 중국 국가대표로 선발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젊은 선수들이 치고 넘치기 때문에 더 잘하는 선수들도 많고 쉽지 않은 경쟁이 돼요. 그래서 자기 커리어의 하이는 이미 찍은 상태에서 뭔가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는 그 타이밍이었는데 여기에서 약물이 걸린 거죠. 그래서 뭐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시점에서 내 커리어에 대해서 이룰 게 다 이룬 상황에서 좋게 마무리를 하기 위한 마지막 여정으로 선택한 복귀인데 여기에서 약물을 쓸 이유가 없다. 그래서 관련 유관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이 결론이 확실하게 잘 날 수 있게 협조하겠다, 지켜봐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뭐 마찬가지예요. 모든 선수들, 올림픽 선수들한테는 그 스포츠맨 정신을 위해서 경쟁하는 선수들끼리 금지 약물을 섭취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공정성, 스포츠는 항상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지 약물로 지정된 이 약물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내가 복용하는 것들의 성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확인을 하고 복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탑 클래스에 있는 선수들, 그리고 모든 운동선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핑 규정에 관련이 있는 그런 제품이 있을 수 있어요. 하다못해 보충제에서 그 성분이 있었는데 선수가 그 성분에 대해서 모르고 보충제를 복용을 했다가 그 금지 약물로 지정이 된 약물을 자기도 모르게 섭취를 해서 뭐 도핑 위반으로 걸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논쟁이 많아, 이런 도핑에 관련된 거는. 근데 선수의 의무죠.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네, 안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안 했다라고 사실 얘기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도핑을 잡는 기술보다 피하는 기술이 더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특히 역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는 혈액 샘플을 보관을 해가지고 나중에 몇 년 후에 금지 약물로 포함이 된 그런 성분까지 검사해가지고 검출이 되면 박탈을 해요. 그래서 역도가 언제였죠? 런던이었나? 아무튼 그때 뭐 난리 났었거든요. 1위부터 7위 사이에 6명의 선수가 도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김민재 선수라고 있는데 그 선수가 8위인가 7위를 했는데 나중에 은메달을 받았어요. 그 윗선수들이 다 도핑으로 걸려가지고 몇 년 지난 후에. 그러니까 그만큼 역도 같은 경우 특히 도핑이 만연해 있고, 보디빌딩은 프로 IFBB 무대에서 경쟁을 하려면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는 보충제이기 때문에 암묵적인 동의로 인해서 보디빌딩은 약물 사용이 허용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다 프로쇼에 나가려면 복용하는 것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디빌딩은 스포츠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스포츠라고 지정되어 있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와다라고 하죠. 세계 반도핑 기구에서 금지 약물로 지정된 약물들은 피해야 되는 선수들의 의무가 있는데 걸린 거죠. 지구력 향상 약물이라고 합니다. EPO가. 그 옛날에 사이클의 황제 랜스 암스트롱이 복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기록을 모두 날려버린, 영구 제명이 된 그 약물이거든요. 역도가 왜 지구력 향상?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초반에 아예 운동을 안 하다가 다시 운동을 하려고 하면 근력 운동, 세트 운동을 할 때도 지구력이 필요해요. 지구력이 없으면 세트 지속이 안 됩니다. 한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스쿼트도 해야 되고 데드리프트도 해야 되고 프레스도 해야 되고, 이 세션을 최소 한 번 운동할 때 1시간 이상을 2시간 가까이를 가져가는데 초반에 아예 운동을 안 한 상태에서 지구력이 없으면 버틸 힘이 없는 거죠. 다시 복귀하는 시점에서는 사실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근력을 키우려면 또 지구력도 수반이 돼야 돼요. 회복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산소 공급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봐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역도 레전드 선수가 뭐 현역 시절에 걸린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쌓아왔던 그 레거시까지 뭐 훼손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혈액 샘플 같은 게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지 약물 복용이 적발이 됐다면 그 이후에 메달 박탈이 됐을 건데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복귀하는 시점에서 한 2달 만에 검사를 몇 번 받았는데 여기에서 나왔다라는 거, 참 이 복귀가 과연 이 류샤오준한테 어떤 의미로 작용을 할지, 류샤오준 입장에서는 진짜 그 멋진 커리어, 고트가 될 수 있었던 그 커리어에 진짜로 와장창창 그 커리어를 깨버리는 듯한 지금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아직
판단은 금물인 것 같아요. 금지 약물이 검출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보면서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섣부르게 약쟁이 류샤오준 이렇게 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몇 달 정도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썼을까? 안타깝네요. 예, 뭐 잘하고 싶었겠죠. 파리 올림픽에 복귀를 한다. 복귀한다라는 게 그냥 어설프게 올림픽 무대를 밟지도 않고 복귀하려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무대에 나가서 메달 경쟁을 하고 마지막 은퇴전을 정말 멋지게 장식하려고 훈련을 재개했던 시점인 건데 지금 재개한 시점에서 굉장히 악재가 겹쳤네요.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고 다른 소식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ABC 코치였습니다. 바이바이.